안녕하십니까. 테크카페 김준배 기자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저희 테크카페가 이유택 교수와 함께 야심차게 기획했죠. 이 지식 콘텐츠 이유택의 청년희망,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비전하우스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런 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공헌, 도네이션인가요? 공헌이? 네, contribution, donation도 포함한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예. 영어로 얘기할 때는 con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수가 있겠네요. contribution.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용어가 좀 몸에 배어 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저도 좀 9세대여서 그런지 이런 거를 좀 익숙치가 않아요. 아마 이게 최신 트렌드에 요즘에 맞게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질문,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어떨 때 가장 큰 성과를 내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조직과 또 내가 속한 사회에 어떤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하에서 나는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이 아마 나에 대한 질문으로선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는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잡을 필요가 있고 고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헌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자기 강점에 근거해서 또 좋은 환경에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그 성과가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면은 그 성과가 별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업이 미리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자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계속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짓고, 또 대장간에 우리 대장장이들은 계속 대장장 일을 하고,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중세사회의 사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약 40년대, 50년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의 인사과에서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몇 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프로모션이 되고 직급이 높아지고, 그래서 쭉 그 사람의 커리어를 플랜을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은 커리어 패스라는 패스를 통해서 그 조직에서 일을 해가는, 미리 어떻게 짜여진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질문을 다르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무엇을 하기로 명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또 일을 시키는가, 그런 질문이었다면 60년대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 큰 세계 대전을 치르고 사회적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경제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떤 저항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었죠.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남녀 불평등에 대한 저항.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질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각자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에 다양한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들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마 피터 drucker 선생님으로 하여금 젊은이들한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에 어떤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공헌을 하나, 정말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세대에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고 공헌할 루트를 찾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뭐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나를 찾아가는 프로세스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조직에 새로운 가치를 주는 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유학 초기에 이제 다양한 일을 뭐 유학생들 다 마찬가지죠. 타지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보스턴에서 저는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보스턴에 오는 관광객들,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 보스턴 관광을 진행했던 관광 가이드 분들은 대부분 관광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관광지의 브로셔나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간단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또 미리 예약된 점심 식사를 하는 장소에 미리 연결이 된, 여행사와 연결이 된 식당에 가서 점심을 하고, 그런 수준으로 가이드를 하루 정도 하고 관광객들을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광지에 대한 공부를, 제가 공부하는 유학생이니까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했죠. 미국 역사책도 뒤져보고, 또 사람들 이름도 외우고, 그 사람들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면, 역사 속의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면 이렇게 더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식당을 고를 때도 여행사에서 미리 결정된 식당이 아니고 새로운 식당, 그리고 그분들이 보스턴에 왔으니까 특이한 음식을 먹고 싶다, 뭐 미리 알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가시킨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뒤에 워싱턴에서 가장 큰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모시는 그런 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스턴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누구누구시죠? 소문이 아주 좋게 났는데 우리가 관광객들을 워싱턴, 뉴욕, 보스턴, 나이아가라 펄, 그래서 동부 관광을 진행하는데 우리 이유택 씨가 그 관광을 맡아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서 더 큰 일을 하게 됐죠.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펑션만 어치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저희 조직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한 공헌하고 약간 좀 개념이 달라서 저도 좀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이 공헌이라는 게 우리 사회, 제가 속한 조직의 기여,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거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바, 자기가 맡은 능력, 경쟁력, 장점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가치, 즉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거를 강조해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공헌만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조직, 그리고 자기의 어떤 책임들을 뒤로 밀어놓은 채 그 공헌만을 추구하고 다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또 착실하게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우리 조직과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회나 조직에서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의 가치가 이 사회나 조직에 빛을 낼 수 있는, 저 나름대로 공헌을 하면서 제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공헌한다면 그거 아주 감지덕지잖아요. 그게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큰 병원입니다. 오래된 병원인데요. 병원의 경영 상황이 나빠져서 한 전문 경영자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으로 초대를 해서 병원의 경영 활동을 맡겼죠. 큰 규모가 큰 병원이고 오랫동안 경영이 부진했던 그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임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임원이 아주 명확하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2년 안에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하나를 골라서 그 부서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 우리 조직원들이 나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해달라.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한 12개월을, 1년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임원이 선정한
그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무엇이었냐면 응급실. 병원의 가장 중요한 부서,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응급실은 가장 다급한 환자들의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이겠죠. 응급실에 가보면은 많은 경우에 더 응급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덜 응급한 환자들은. 그래서 응급실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임원이 우리 병원의 응급실은 어떤 환자가 들어오든지 경중에 관계없이 60초 이내에 담당 간호원이 그 환자를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고요. 응급실에 다급한 환자들이 많으면 다급한 환자들부터 처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어떤 측정 방법을 적용시켜서 60초 이내에 모든 환자들의 대응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걱정스러운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60조라는 그 상징적인 목표가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또 알려져서 결과적으로 이 병원은 12개월 만에 응급실에 60초에 환자들을 대응하는 좋은 아주 최고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서 그 지역뿐만 아니고 미국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영광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그 조직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가치를 전달을 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헌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60초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군대식 압박? 무조건 시키면 해 이런 거여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이런 60초라는 미션을 이게 잘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보면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병원 같은 조직 같은 경우에 한 1, 2년에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데서 그 의미를 하나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우리 병원이 우리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비춰질 것인가,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달라지는 이미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죠. 실제로 이렇게 조직에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나가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행적인 측면에서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한 세 가지 아주 흥미로운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언은 목표가 너무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고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듯한 현재 기존의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 허황된 달성하기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거는 우리 조직에선 달성하기 어려운 허황된 목표라고 생각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히 뚝 잘라서 어떤 목표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건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정도의 목표이지만 너무 허황되지 않은, 그래서 바보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목표들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첫 번째 그 조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병원의 사례처럼 응급실에 60초 안에 환자들을 대응하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우리 병원은 새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고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우리 병원이 환자들을 가장 잘 응대하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가진 병원으로 알려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조언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목표 자체가 가시적이고 어떤 측정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사례에서처럼 가장 빨리 우리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가장 빨리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빨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60초라는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61초가 됐을 때는 우리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빨리 대응했다고 하지만 우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59초가 되었을 때는 60초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결과를 우리 조직원들이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목표. 아, 당연하죠. 목표라는 게 쉬우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당연한 거고, 달성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달성했을 때 뿌듯함, 그렇죠? 성취감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가시적이면 더 좋다. 맞네요, 정말. 하루에 뭐 예컨대 100페이지씩 날마다 책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좀 숫자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목표,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보스턴의 관광 가이드 경험을 얘기했었는데요. 보스턴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보스턴의 유명한 명물인 랍스터 음식을 먹고 싶어 하시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오세요. 뉴잉글랜드의 랍스터. 그 관광객들이 보스턴에 와서 보스턴의 랍스터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보통의 일반적인 가이드분들은 미리 예약된 한식당에 가서 편안하게 한식을 드시는 것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한국 식당으로 모시고 가는 것과 다르게 이분들께 여쭤봐서 랍스터를 드시고 싶으시냐라는 니즈에 확인이 되면, 디맨드가 확인이 되면 그분들의 그 디맨드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정말 제 생각해 보니까 공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굳이 필요할까 말까 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새로운 공헌, 즉 새로운 가치, 새로운 도움, 새로운 어떤 니즈에 충족되는지 그런 확인하는 작업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네요.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특히 우리 본인 커리어 경험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그 공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